언제나 우아하게 그리고 교양 있게 행동하던 미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는데 어찌 보면 달식의 생각대로 미연이 변해가고 있는 중이었다. 일주일씩이나요? 응. 이번에 인도 회사와 합작 문제로 일주일 정도 다녀와야 해. 가는 김에 공장 부지도 둘러볼 생각이고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남편이 그동안 지방에 있는 공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려가고는 했지만 해외 출장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퇴근한 남편의 옷을 받아들며 출장에 대해 전해 들은 미연이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글쎄, 그것도 인도 현지에 가봐야 알 것 같아. 출장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아님 더 걸릴 수도 있고 정확한 건 가봐야 알겠지. 내제 받아든 남편의 양복을 옷걸이에 걸어 옷장 안에 넣으며 미연이 남편의 이야기에 대답을 하였다. 그럼 언제 가시는데요? 비자 나오면 바로 가야겠지? 늦어도 내일 모레에는 출발하지 않을까 해. 그러면 미리 이것저것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강 사장은 욕실로 들어갔다. 강 사장이 인도로 출장을 떠난 것은 정확히 이틀 후였고 아침에 강 사장이 여행 가방을 차에 실고 공항으로 가는 걸 확인한 달식이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으흐. 이제 널 가질 날이 멀지 않았다. 어제 아줌마가 저녁 식사 때 자신에게 해준 말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기도 했는데 강 사장이 일주일 정도 해외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달식은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강 사장이 출장을 간 후 달식의 모든 신경은 안방으로 향하였는데 미연에게 마지막 카운터를 날리기 위해서였다. 도우미 아줌마가 설거지를 끝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야심한 시각, 거실의 전등마저도 모두 꺼져서 어둠이 거실을 감싸고 있을 때 2층에서 어둠을 방패 삼아 한 명의 인형이 소리나지 않게 조심하며 거실로 내려오고 있었다.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2층에서 내려온 인형이 곧바로 안방으로 향하였다. 어둠 속의 인형이 안방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고는 안방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를 확인하더니 이내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를 확인한 인형이 다시금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똑똑, 누구세요? 나요. 누님.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바로 옆에 위치한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아줌마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채널로 오늘 보지 못한 일을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TV를 한참 보고 있을 때 달식이 자신의 방을 노크하자 문을 열어주었다. 이 밤에 어쩐 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누님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낮에 누님 피로 좀 풀라고 이거 사왔으니 드시고 주무세요. 고마워. 잘 먹을게. 달식이 내민 것은 드링크와 피로 회복제였다. 아줌마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달식이 내민 드링크와 피로 회복제를 받아들었고 약을 건네준 달식은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갔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싹싹하단 말이야. 2층으로 올라간 달식을 보며 혼잣말을 한 아줌마는 방문을 닫고 달식이 건네준 드링크와 피로 회복제를 복용하였다. 그녀는 처음 달식을 봤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워낙에 우락부락하게 생겨나서 사람을 잘못 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지내볼수록 생긴 것과는 달리 얌전하고 일도 잘해서 인해 자신이 그를 잘못 봤다고 생각하였다. 졸려 이부자리에 누워 TV를 보던 아줌마는 연신 하품을 하다가 인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아줌마가 잠에 빠진 지 10여 분이 지나자 2층에서 달식이 다시금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다. 거실로 내려온 달식이 아줌마의 방문을 열어 잠들어 있는 아줌마를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이내 소리 나지 않게 문을 닫고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향하였다. 안방의 상황은 처음 자신이 염탐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안방 문 손잡이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잡은 달식이 주머니에서 맞는 키를 꺼내어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키를 꽂아 넣고는 아주 천천히 키를 돌렸다. 손잡이를 잡아당겨 돌린 상태에서 문을 따니 손잡이 자물쇠가 따지지 않은 채 안방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열린 안방에서는 미연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3분의 1 정도 문을 연 달식이 몸을 옆으로 하여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다시금 방문을 닫아버렸다.
방문은 처음 상태 그대로 잠긴 채 닫히고 있었다. 달식의 눈에 들어온 안방의 풍경은 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분위기 있는 취침등 하나만이 방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미연이 소파에 앉아 두 눈을 감고서 빠져있는 모습이 달식의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미연의 모습을 본 달식이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과 남편만의 공간에 전혀 낯선 사람이 침입했음에도 미연은 달식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빠져있는 그녀였다. 미연이 앉은 소파 정면에는 TV가 있었는데 매너 모드로 되어 있는지 음향은 들려오지 않고 영상만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언제나 우아하게 그리고 조신하고 교양 있는 모습만을 보여왔던 미연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조신, 교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와우. 상당히 멋진 모습인데 쥐죽은 듯 조용하던 방 안에 갑작스럽게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미연이 그야말로 대경실색해서는 커다란 눈이 더없이 커지고 말았다. 그녀가 얼마나 놀랐던지 드러난 자신을 가릴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짝짝. 정말 탐스러워, 너무 아름다워, 방 안의 정적을 깨트리는 박수 소리, 그리고 이어진 달식의 말에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미연이 순간 정신을 차리고는 허겁지겁 드러난 자신을 감추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서 나가요. 나가기는 이런 좋은 구경을 놔두고 나갈 수야 있나.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챈 미연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마음 때문인지 더듬거리며 말을 하였지만 달식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꾸를 하였고 그런 달식의 모습을 보며 미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신의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어서 나가요. 아니면 소리 지를 거예요. 마음대로 소리를 지른다는 자신의 엄포에도 상대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었다. 미연은 달식을 향해 엄포 아닌 엄포를 놨지만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상대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성큼 다가오기 시작하자 가슴이 무거운 돌에 매달려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는 이내 겁을 집어먹고 말았다. 지금 이 방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가오지 마요. 소리 지를 거예요. 질러보라니까. 미연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와 방안을 메우고 있었다. 연속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미연. 그녀는 자신의 비명소리를 듣는다면 반드시 아줌마가 올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아줌마는 달식이 먹인 강력한 수면제에 의해 내일 아침까지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주사기를 이용 드링크의 뚜껑 부분으로 수면제를 주입했고 그걸 아줌마에게 먹인 것이다. 어디 더 해보시지. 다시 한번 악을 써봤지만 방 안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아줌마는 시간이 한참을 지났음에도 자신의 방문을 두드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은은한 어둠 속에서 달식의 입가에 내비친 미소를 말이다. 그 미소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머리는 사고가 멈춘 채 백지 상태로 변하고 말았다. 다가오지 마요. 코너에 몰린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 마냥 달식이 천천히 미연에게 다가갔고 달식이 다가올수록 미연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를 맛보고 있는 중이었다.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온 그녀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봤겠는가? 미연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다가오지 마세요. 다가오는 달식을 피해 미연이 구석으로 도망갔지만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채 포위망을 좁혀오는 경찰처럼 달식이 서서히 미연에게 다가갔다. 왜 이러냐고. 그건 잠시 후면 알게 될 거야. 달식의 말에 더욱 겁을 집어먹은 미연. 구석에 몰린 미연과 그녀를 구석까지 몰아온 달식. 그 두 사람 사이의 거리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대치 아닌 대치를 한 지 5분여. 완전히 공포와 겁에 질려 커다란 눈이 더없이 커져서는 불안함과 더불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공포심으로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미연이었다. 하지만 그런 후 갑자기 달식이 자신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주섬주섬 입는 게 아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한 그녀였다.
어느새 옷을 다 입은 달식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안방에서 빠져나갔고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미연은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뜨며 달식이 방금 전 나간 안방 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미연이 이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지 마라. 오늘은 그저 내년의 머릿속에 날 강하게 인식시키는 걸로 끝을 냈지만 다음에는 오늘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달식이 2층으로 올라가며 생각을 하였다. 그는 미연의 머릿속에 자신의 강함을 인식시키는 걸로 만족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생각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 할 수 있었다. 달식은 결코 미연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널 놓아줬다고 생각지 마라. 넌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그날까지 나를 만나야 할 테니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달식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결코 미연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달식은 미연이 오늘 일을 계기로 좀 더 확실히 남자에 대해 눈을 뜨게 한 이후 그녀를 완전히 늪에 빠지게 만들어서 미연이 스스로 거부감 없이 자신을 허락하게 만들려는 심산이었다.